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수업은 들을만 하신지들. 자, 통합사회 학습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합사회 6단원 주제 1, 2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 풀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학교 오실 때 6단원의 주제 1번, 2번, 그리고 9단원 평화의 내용 5번, 6번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학습지에 모두 작성을 하셔서 반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수행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행평가니까 안에 이 영상 보고 답만 채우면 되는 수행평가니까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 모두 100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 1번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학습지에 8반 1번 최지혜 이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학교는 8반이 없으니까 없는 반에 1번은 제가 되겠죠. 하하하. 자, 정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이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정의의 의미,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서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어떻게 받는 것? 그렇죠. 공정하게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정의가 요청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 중요하겠죠. 만약에 정의가 요청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는 자유권과 평등권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죠. 또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사회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뭐를 저해한다? 그렇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공정, 2번은 기본권, 3번은 사회 통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존 롤슨의 정의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존 롤스에 의하면 정의라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받고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존 롤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좀 유토피아적인 게 아닌가. 이 사회라는 것이 운영이 되려면 그래도 누군가의 어떤 피해나 희생은 따르기 마련인데 선생님 너무 존 롤스는 좀 되게 좀 추상적이고 너무 유토피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2번을 살펴보았었죠. 주제 2번입니다. 정의의 실질적 기준입니다. 자,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뭐라고 한댔죠? 그렇죠. 분배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배적 정의, 소득, 기회, 지위, 이러한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줘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분배적 정의는요, 무엇을 공정하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이렇게 여러분은 이 분배적 정의에서 능력, 업적, 필요, 절대적 평등 이 네 가지의 의미와 장점, 단점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능력은요, 분배 기준이 개인이 지닌 잠재력과 재능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점은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라든지 환경과 같은 어떤 요소, 그렇죠. 우연적 요소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성취한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능력이랑 업적은 같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업적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을 받았다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라든지, 이런 업적,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조금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어서 평가와 측정이 쉽습니다. 누가 무슨 대회에서 몇 등을 했네. 누가 무슨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 결과가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와 측정이 쉽죠. 그리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합니다. 그것이 공정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나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래. 동기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죠. 사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나도 이 대회에서 상을 받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격 사유, 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사람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필요는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왜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득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의료 혜택을 준다든지 주거 혜택을 준다든지 교육 혜택을 주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겠죠. 나 어차피 취업해서 월급 200, 250 이렇게 벌면 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나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하겠어? 이제 이런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절대적 평등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드렸어요. 구성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했었죠. 절대적 평등은 모두에게 기회와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의 주제 1번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주제 2번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남북분단의 평화적 해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9단원인 줄 알았는데 8단원이었군요. 네, 8단원 세계화와 평화 내용인데요. 남북분단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분단은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으로 나뉜다고 했었습니다. 자, 국제적 배경은 냉전 체제에서 비롯된 국제적 환경이죠. 그래서 1번이 뭐다? 냉전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내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을 하게 된 국내적 배경, 바로 민족 내부의 응집력 부족이에요. 광복 후에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과 민족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좀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합치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다음 남북 분단의 고착화. 6.25 전쟁의 발발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됩니다. 자, 여러분 이 6.25 전쟁 말고 선생님 남북 전쟁이라든지 한국 전쟁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6.25 전쟁이라고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5 남북 전쟁이나 6.25 한국 전쟁 이렇게 여러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북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고 베트남이 남북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북 전쟁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남북 전쟁을 이야기하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국 전쟁 하면은 사실 이것도 애매한 게 우리나라를 보통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을 한국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렇게 적는 것도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6.25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6.25 남북전쟁, 6.25 한국전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소극적 평화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 북한 주민의 인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무슨 평화다? 그렇죠. 적극적 평화입니다. 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통일은 필요합니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가 있죠. 다음,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통일은 필요합니다. 남북 간의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 이를 경제 발전과 복지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더욱더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통일이 되면 국토의 무엇을 회복한다? 일체성.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여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요. 또한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에 1번 냉전, 2번 6.25, 3번 적극적, 4번 일체성, 5번 주변국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 6번입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우리 동아시아를 중국, 일본, 한국을 동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동아시아 우리끼리도 참 알콩달콩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민족주의가 대두되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독도 문제, 두 번째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과 일본 위안부 문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동아시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도는요, 신라 때부터 영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1877년 일본의 입법, 사법, 행정,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조를 통해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확인을 했죠. 1945년 광복 후에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영토의 주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업이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독도의 우리나라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지방사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저기 그 옛날에 발해의 상경을 넘어서 저기 막 블라디보스토크 저기 러시아 위로 막 쭉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북공정의 배경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소수민족을 통합하여 분리 독립하려는 것을 막고 국경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또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위한 우리의 해결,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제연대와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서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단원의 주제 1번, 2번, 8단원이네요. 8단원의 주제 5번, 6번 이렇게 여러분 안에 정답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11월 21일 월요일 반장에게 이 학습지를 제출하시고요. 반장은 점심시간에 이 학습지를 모두 걷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